네, 그래도 어제부터 준비했던 거 우선 다 작성을 했네요. 통함기 할 거. 대략 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9, 30. 약, 약 60개 정도 되니까 이거를 좀 제가 6일로 기준으로 해서 한 10개 그 정도 선에서 하루에도 읽어보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나눠서 한 6일 정도 공부하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통화 암기 부분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써보거나 그렇게 하시면 한 이제 4주 남았으니까 4주면은 한 4번은 최소한 써볼 수 있겠네요. 또 암기한 것들은 또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주요한 부분들 제가 이제 내일까지 정리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까지 해서 어떤 부분들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좀 정리하고 있으니까 계산 문제까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짜 이 스터디 같이 참여하시는 건 중요한데 직접 써보셔야 돼요. 무조건 써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내가 보고 안다고 하지만 절대 못 쓰세요. 절대. 그러니까 꼭 잘 써보시고 이 참여한 스터디 이거는 제가 어차피 영상은 조금 늦게 올리긴 하지만 올리니까 또 보실 수 있으시고 그때그때 공부하시다가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또 공부 안 될 때 들어와서 공부하시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양파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부분. 양파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마늘보다 쉽게 마늘은 환상계수화에 들어가 있고 양파는 최대 지름 그 부분 하나랑 그다음에 비례 추정지수 이 부분 이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최대 지름이 아까 전에 양파는 6cm 미만이었는데 아예 그냥 80%피의 양파라고 주었네요. 그럼 이제 그대로 쓰면 돼요. 왜 그러면 최대 지름인데 최대 지름 안 주고 80%만 줬을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80%형 피해가 최대 지름 6cm 미만인 겁니다. 그 부분이랑 이제 비례 추정 지수 이 부분 가져다가 쓰시면 되세요. 역시나 이 전체 면적에서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구하고 각각 면적을 해당되는 면적을 곱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특별한 부분 없으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자 부분도 아까 중요한 게 뭐뭐 있었죠? 감자는 첫 번째 정상이랑 병충해로 이제 구분을 할 거고 이 두 개는 결국에는 수확량으로서는 중량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병충해 감수량으로 해서 괴손인 해서 손해정도 비율이랑 인정 비율까지 곱했을 때는 감수량으로서 병충해 감수량으로서 또 피해율에다가 산출하잖아요.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상, 병충해, 그 다음에 최대지름은 5cm 미만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중량으로 해서 고랭지 감자만 80g에서 250g. 그거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80% 곱했던 것도 있었죠. 이거 이외의 경우에 80% 곱했던 거. 그다음에 50% 피해형, 50% 피해형까지 딱 지금 그러니까 피해도 있고 무게도 있고 길이도 있고 병충해까지 아무 다양한 게 감자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최대질은 5cm 미만 있고 병충해 감자가 있네요. 그때 저희가 할 때 수확량에는 이 병충해에 대한 감자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중량이잖아요. 일반적인 중량이 들어가고 저희가 구하는 나중에 피해율 구할 때는 평, 수, 미, 이 병은 병충해에 대한 중량이 아니라 병충해에 대한 감수량입니다. 감수량. 이 병충해에 대한 감수량은 이 궤경의 중량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인정 비율까지 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도 그렇고 어떤 또 뭐였죠? 그 복숭아도 그렇고 그 감수량인지 그거에 대한 중량을 줬는지 잘 구분하셔야 되세요. 감수량 자체를 줬으면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시는 거고 중량을 줬으면 이런 것들 꼭 이용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함정으로 병충해 감수량도 주고 손해정도 비율도 주고 인정 비율도 줘버리면 저희가 또 이 감수량에다가 또 손해정도 비율이나 인정 비율 곱하는 또 실수가 있을 거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특별한 부분은 없네요. 결국엔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확량으로는 이 5kg, 그다음에
병충해 감자 중량 다 더하고 5cm 미만이니까 여기는 50% 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 표본 구간에 대한 중량의 그 수확량이 될 거고, 거기다가 각 표본 구간이니까 각 표본 구간에 대한 면적 10제곱미터 나눠주면 제곱미터에 나올 거고, 그거를 이제 여기로 구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병충해 감수량도 구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쪽에 대한 병충해 감수량을 구할 거예요. 수확량 구했으니까 병충해 감수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병충해 감자에 대한 무게 5kg을 이제 활용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 표본 구간에서 5kg이니까, 그러면 제곱미터당으로 바꾸면 이 5kg에 대해서 10제곱미터였죠. 한 구간이 10제곱미터. 그러면 제곱미터당 감수량이 될 거고, 그럼 이건 말 그대로 제곱미터당 병충해에 대한 중량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감수량을 바꾸기 위해서 손해 정도 비율 70%니까 80% 곱하고 인정 비율 90% 있네요. 90% 곱한 거에다가 이건 제곱미터당이니까 조사 대상 면적 곱해야 되죠. 여기다 조사 대상 면적까지 곱하면 전체 이쪽 구간에 있는 병충해 감수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곱하는 과정들까지는 직접 해보세요.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아닙니다. 수확량이 구하는 공식에서 제외예요. 이제 이거는 피해 수확량을 구하는 겁니다. 가트 수확량이에요. 피해 수확량이라서 이 오른쪽의 면적도 피해 면적을 이제 보는 거예요. 고사 면적이나 이 수확 불능 면적을 구할 거고, 그다음에 좌측에 대해서는 상옥수나 중이 아니라 하랑 중에 또 피해 입은 그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상옥수 쓰는 게 아니라 중옥수수의 절반 하옥수수를 이렇게 갖다 쓰는 거 피해 수확량이니까,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제 개수가 됐으니까 개수에다가 이제 중량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이때 중량 곱하는 게 이제 표준 중량을 곱합니다. 표준 중량은 미대 2학년 한 번 더 써볼게요. 미대 2학년, 연대 2학년 해서 대학이네요. 연대 2학년. 그래서 연농 2호 대학차리 160g, 미백 2호가 180g, 나머지는 이제 190g입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주고, 그 다음에 제식식이나 제식 밀도가 있으면 그걸 더 곱해준다 라고 하면 이제 피해 수확량이 나올 거고, 그 피해 수확량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감수량이잖아요. 그게 이제 감수량이 되는 부분이니까 미보상 감수량 그 구한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직접적으로 곱하는 거예요. 저희가 흔하게 보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게 이게 감수량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이게 이제 미보상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자체가 이거는 이제 감수량의 개념이 피해 수확량을 구했으니까 거기다 미보상 비율을 곱한다는 거.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게 이쪽에 이 부분들은 이쪽의 제곱미터는 옥수수니까 옥수수는 가입 당시에 가입을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 기준이 아니라 표준 수확량을 쓴다. 그래서 여기서 표준 수확량이 있으면 표준 수확량 갖다가 여기서 갖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이제 함정으로 이제 평년 수확량 주고 표준 수확량도 주면 표준 수확량 갖다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밭작물이랑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차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반복을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또 직접 작성하려고 하면 또 꼭 하나씩 또 빼먹어야 돼. 그래서 좀 주의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순서를 제가 바꿨어요. 첫 번째 수확한 새싹 무게에다가 그 다음에 1번 두 번째 기수확한 새싹 무게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기수확한 새싹 무게는 기수확한 새싹 수를 먼저 쓰고 거기다가 그럼 한 개의 무게를 이제 수가 나왔으니까 무게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 무게를 산출하기 위해서 수확한 새싹 무게를 수확한 새싹 수로 이제 2번, 3번으로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이 기수학 지수를 거기다 곱해줍니다. 기수학 지수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저희가 이 태 면적에서 수학했던 것, 이번에 기수학을 했던 것들 비율만큼을 기수학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당되는 비율들을 찾아서 기수학 지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 특별한 부분 없으니까 꼭 수학한 새싹 무게부터 더해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급해가지고 그냥 뒤에를 또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게 정확하게 푸는 게 시간을 단축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가다가 이제 이 부분 틀렸다 생각해서 다시 또 계산을 하고 하면 시간이 2배로 더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실수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멘탈이 강해야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데 또 멘탈이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수했네 하면서 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서
써주셔야 실수를 안 하세요. 차 관련된 부분들은 이쪽 부분에 대한 면적이 되겠죠. 그걸 구하고 이쪽 제곱미터당 구할 때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건데 제곱미터당 조사 대상 면적은 이제 다 아실 거고 제곱미터당 이걸 구하면 되겠네요. 차의 경우니까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이번에 수확한 새싹 무게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0.15가 앞에 나오고 더하기 그다음에 기수확한 새싹수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150개 그러면 개수가 나왔으니까 무게 알아야 되겠네요. 무게 알려면 수확 새싹 무게에다가 이번에 금자 수확한 새싹수를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건 이미 수확을 한 거니까 지수를 곱해야 된다. 지수를 찾아야 기수확 지수를 0.983 이제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면적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면적은 기본적으로 0.08이라고 써주세요. 무조건. 그래서 구간이 8개인지 뭐 몇 개인지 구간이 주어지면 그걸 적용하시면 돼요. 8구간이니까 곱하기 8을 하면 되는데 아예 총 면적 구간으로 해서 이걸 8을 곱하는 것으로 주어졌네요. 이렇게 주어지면은 주어진 데 쓰고 안 주어질 확률이 많으니까 안 주어지면 0.08을 해서 구간수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수확 면적률 꼭 해주셔야 돼요. 수확 면적률 마지막에 75%. 이것들에 대한 이제 답들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타작물 기수학 면적 이런 것 조사 대상 면적은 1번, 2번, 3번 구하는 건 이제 숙달 되셨을 것 같고 표본 구간에 대한 수확량 구할 때 0.15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150개에다가 이 0.15를 450개로 나눴던 거 수확한 새싹의 한 개의 무게에다가 기수학 지수를 곱하고 이렇게 나온 값이 이제 0.193이면 이거를 이제 면적으로 나눠주고 마지막에 75% 수학 면적률 곱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공학용 계산기로 하시는 분은 저처럼 그냥 이거를 한 번에 계산식으로 해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푸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세요. 아까 전에도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가로를 있을 때 무엇을부터 곱해야 되고 하는 것도 가끔 헷갈리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공식이 길어지다 보면 이걸 더한 다음에 뒤에 이거 곱해버리면 완전 틀린 답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거부터 하시고 이거 더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곱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도 이렇게 다 한 값에서 이거 75% 곱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셔야 되세요. 그냥 공학용 계산기 안 쓰시는 분들 특히. 계속 보시고 이제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은 항상 중요한 거니까 저는 이제 보험 기간이 다른 아예 별도의 품목들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준비했던 대로 각각 생산비 보장 바창물이면 생산비 보장 바창물, 그다음에 과수면 과수,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바창물 그렇게 해서만 이렇게 보셔도 어차피 그게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거니까 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나머지 부분들 고추 부분부터 이제 저희가 보면 한번 생산비 보장 바창물 어차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암기하라고 했던 게 고추, 브로콜리 암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메밀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십사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구할 때 잔, 경, 피 여기는 병, 자가 될 거고 여기는 잔경, 피, 병 없고 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 메밀 같은 경우는 구할 때 전체 재배 면적을 도복으로 인한 면적 곱하기 70% 이거는 꼭 이번에 한번 제출할게요. 메밀 문제는 도복 이외의 면적이 나오면 거기다가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한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피해율을 곱하면 돼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이제 생산비 보장 가점부터는 인상부터는 또한 면적 비율에다가 그 다음에 그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해율만 구하면 되는데 피해율을 구할 때 피해 비율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 봤던 어떤 감자 그 종합 위험에 대한 바짝물까지는 이 피해율을 구할 때 수확량을 구하는 게 기였고 이제 이 다음부터 보는 것들은 다 이제 피해율만 산출하시면 돼요. 피해율만 대신 이제 피해율에다가 이렇게 경과 비율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병충해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별도의 품목들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경과 비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비율 같은 경우는 수확전에는 수확기 이전에 대한 경과 비율을 구할 때 알파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알파 값은 고추는 100일, 100일이 아니구나. 55.7%, 그다음에 브로콜리는 7이 쏙 들어갔다 말씀드렸어요. 57.5%. 그다음에 일수, 표준 수확 일수가 고추는 100일, 그다음에 브로콜리는 130일. 전체에 대한 기간은 고추는 150일, 브로콜리는 160일이니까. 그러면 수확기 이후, 수확기 중이라고 해서 수확기 중에는 고추는 50일, 브로콜리는 이제 30일이 되겠네요. 표준 수확 일수나 표준 생장 일수가 각각. 이렇게 하면 각각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세요. 알파 플러스 1 빼기 알파 값 나왔고, 그다음에 생장 일수나 수확 일수는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을 가져다 쓰고 분모에다가 표준 생장 일수냐 아니면 표준 수확 일수냐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PA율만 구하면 되겠네요. PA율은 이제 고추나 브로콜리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고추 같은 경우는 다른 이런 품목과 마찬가지로 PA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에다가 고추만 곱하기 1 빼기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나머지 품목들은 미보상 비율 적용하고 하는 부분이 없어야 돼. 그래서 고추에는 이제 이런 PA율 구하는 부분에 1 빼기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다른 품목들은 손해 정도 비율인데 브로콜리는 작물 PA율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작물 PA율 같은 경우는 50, 80, 100% 그걸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손해 정도 비율은 20, 40, 60, 80, 100%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뭐 이것도 별다른 게 없어야 돼. 그다음에 고추나 브로콜리에서 이 자기부담금은 3% 또는 5%가 된다는 거. 항상 기존에 있었던 지급보험금 있으면 그걸 빼고서 잔존보험 가입금액으로 산출한 다음에 잔존보험 가입금액의 3% 또는 5%. 3%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반적으로 15%형에 해당되는 거. 최근 뭐 2년 연속 가입을 해야 되고 2년간 지급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지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이제 보면 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네. 어차피 여기서 이런 것들은 각각에 대해서 0.2를 곱하고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0.4, 0.6을 곱하고 하는 부분도 나올 거고 이때 이제 고추에 대한 부분들이고 생장일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알파 값은 100분의 40이 될 거고 곱하기 55.7%라고 말씀드렸죠. 55.7% 빼기 더하기 1 빼기 55.7%한 상태에서 이게 경과 비율 될 거고 PA율은 피해 비율은 재배 면적이나 피해 비율로 해서 산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은 이 밑에서 산출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잔경, 피병, 또 병에 대한 부분도 인정 비율이 있으니까 고추는 암기를 하자. 그래서 병충해 같은 경우 제시 뭐였죠 처음에 역풋, 바세탄, 제시, 담담, 그다음에 흰균, 무진, 기타 그것들 관련해서 작성하시되 이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부분들은 피해율 구할 때 1 빼기 10%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만 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순서도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공식 그대로 순서를 가는 게 저희가 헷갈리지 않고 변형을 하더라도 크게 저희가 적용을 하기가 쉬워서 항상 원래는 제가 다른 품목들은 피해율을 앞에다 써줬잖아요. 근데 잔경, 피, 병자로 외워서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잔경, 피, 그다음에 병충해는 당연히 나와 있으니까 따로 쓸 필요 없죠.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세요. 이때 이제 피해율 구할 때가 피해 비율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에다가 1 빼기 미보상 비율이라는 거 이 부분들만 좀 잘 놓치지 않고 하나씩 진짜 사소한 거 하나씩 다 실수를 하세요. 그 실수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소수점을 잘못 찍는다든지 계산기 누르다 보면 제가 55.7%라고 찍어야 되는데 그냥 557%라고 계산하기도 하고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계산기도 제가 매일 계산 문제를 풀려고 한 이유도 계산기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한 뭐 이거는 이제 수학기니까 수학기는 앞에 경과 비율이 그냥 1 빼기 표준 수학 일수분에 그다음에 수학 일수 이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죠. 나머지 부분 똑같은 거니까 한번 보면 이제 나중에 경과 일수 구할 때 1 빼기 이걸로 해서 산출한다. 나머지 뭐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나 자기부담금은 나왔던 수치들 적용하면 되는 거고 피해 비율이나 손해 정도 비율도 똑같은 건데 수치만 대신 손해 정도 자체가 1에서 20%인지
21에서 40%인지 이제 그런 구간대 정도는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한 번 더 계산하게 만드는 좀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결과값은 뭐 한 7줄, 8줄, 제가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한 7줄, 8줄 그 내에서 다 끝나더라고요. 네. 네, 단호박 이제 이쪽 부분들도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 자체가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보험료 산출하고 할 때 우선은 다 부고 비율이 적용된 거라고 하고 이 앞부분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은 뭐 부고 비율이 적용됨 이렇게 써주신다든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냥 보험 가입 금액만 주어지면 당연히 그냥 부고 비율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적용 안 하는데 저희가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가입 면적에다가 보장 생산비를 주어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이게 가액이냐 저도 이제 이거 확답을 못 드리니까 단서 조항을 이 보험 가입 금액은 부고 비율이 적용됨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보험 가입 금액이 산출되면 여기다가 보험료를 이제 산출할 때 곱하기 어떤 것들을 했죠? 지역별에 대한 유율이 나올 거고 거기다가 부고 비율에 따른 할증계수 값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할증계수 값을 곱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문구상에 보험 가입이란 말이 없으면 다 보험 가입 금액 안에 부고 비율이 다 선 적용됐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제 그 근거는 다시 한 번만 보면 이렇게 이제 보험 가입에 대한 부고 비율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어떤 걸 갖다 볼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최대한 그래도 주관식 시험에 대한 이점을 가지고서 어차피 주관식은 쓸 수가 있잖아요. 객관식은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주관식은 저희 의견들을 최대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다라고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험 가액 대비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이 부고 비율이니까 만약에 보험 가액으로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면 당연히 여기다가 부고 비율인 퍼센테이지를 곱하셔야 된다. 근데 그냥 보험 가입 금액으로 주어졌으면 부고 비율이 보험 가액에다가 대입이 돼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부고 비율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전처럼 어떤 뭐 가입 면적이랑 그다음에 뭐 보장 생산비가 나와서 이게 가액인지 보험 가입 금액인지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거를 옆에다가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은 부고 비율이 적용됨 이렇게 써주세요. 그냥 다시 한번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 가액이 결론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이 있으면 여기다가 부고 비율이 적용하지 않는다. 나중에 할증 계수값만 그냥 곱한다. 보험 가액이란 용어가 써 있으면 부고 비율을 거기다 적용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게 부고 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게 보험 가액이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저희는 이제 단순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점점 너무 깊이 있게 가니까 그런 부분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각각에 대한 어떠한 할인 할증률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적용하시면 되세요.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이 지금 여기들은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과거 기준이니까 지금 현재 농구원 발표에 의하면 이게 특정 수치로 주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5%가 아니더라도 주어진 데 쓰고 따로 이거는 이제 업무방어세 5%란 말이 없으니까 안 주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굳이 주어지면 그걸 갖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피해 비율이 있을 때 피해 비율이 70%, 그다음 손해정도 비율이 40%일 때 이거 두 개 곱하면 이제 피율이 되는 거잖아요. 각각 곱해서 산출한다는 부분들. 그런데 이 지금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소손해 면책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손해 면책금이 되는 부분들은 소손해 면책금 시설 작물과 버섯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저희가 또 헷갈리거나 뭐 그러면 꼭 문구상의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밭작물, 그러니까 어떤 생산비 보장의 밭작물인지 아니면 소손의 면책금에 대한 어떤 시설 작물인지 그 이유는 시설 작물을 안 해도 뭐라고 하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산비보자 바짝물들도 시설 작물 안에도 이제 재배하는 품목들이 있어서 그 문구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다른 부분들은 뭐 별다른 거 없고, 뭐 배추, 배추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보험금이 이제 10만 원이 나왔어요. 10만 원. 10만 원 딱 나왔는데 이 부분이 소수의 면책금으로 해서 10만 원 이하면 면책 사유 아니야? 했더니 봤더니 종합비용 생산비 보장 바짝물이니까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공시 자체가 틀리죠. 공시 자체가. 뭐 특별한 부분 역시나 이것도 피해율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피해율 구하기 위해서 재배 면적에 대한 비율, 그다음 손해정도 비율표에 따라 손해정도 비율 이 두 개를 곱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피해 비율, 피해율은 피해 비율이랑 손해정도 비율을 각각 구해서 그걸 곱한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 지금 20%가 됐죠. 20% 되는 거 다시 한번 자기부담 비율 20%, 30%, 40%형 같은 경우는 과수에서는 유자, 밭작물에서는 양배추, 쉬운 부분 놓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고추나 브로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대한 모든 품목들이 그래요. 농업수익 감소 보장하는 총 7가지, 포도, 그다음에 옥수수, 차를 제외한 나머지 밭작물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감자는 가을 감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인삼 부분들부터는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다음 주에 또 인삼 부분부터 제가 메모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뭐 따로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실지 잘들 선택하시고 될 수 있으면 뭐 서로 공부 잘 들으실 수 있게 시험 합격이 목표니까 최대한 시험 합격할 수 있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선배들이 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많이 써보고 많이 계산기 눌러보는 거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합격을 하기를 바라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의견들을 또 여쭤봤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들 주말 통해서 요일별로라도 좀 불안하시면 그런 것들 관련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